나 주영채야. 차정원이 아니라. 아무도 날 우습게 안 봐. 차정원의 가짜 주영채 행세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주영채의 표정이 얄미우면서도 앞으로의 전개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차정원이 누구인지 먼저 밝힐까요? 아니면 차정원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부터 들춰볼까요? 차정원은 스스로도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이름이 동시에 반응했더라고요. 하나는 오래전부터 지켜온 본명 차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요즘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꺼내 쓰게 되는 이름 주영채였습니다. 이름 하나가 삶을 바꾸는 일은 흔치 않은데 차정원에게는 그 이름이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동시에 문을 닫아 걸게도 했습니다. 건항호텔 로비에서 주하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며칠 뒤 카페에서 한혜라를 마주했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 앞에서 차를 한 모금 들이켰는데요. 미세하게 떠는 손끝을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 믿었더라고요. 한혜라는 여전히 건항그룹 부회장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그날만큼은 부회장보다 한 여자였다고 말해야 더 정확했습니다. 오래전에 버렸던 딸이 눈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다만 차정원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예의를 지켰습니다. 연락처 교환해요. 일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네요. 한혜라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차정원은 그 제안이 단지 명함 하나를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더라고요. 한혜라가 왜 자신을 이 정도로 눈여겨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낯선 끌림과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연락처를 저장하는 순간 차정원은 본능적으로 주영채라는 이름을 띄워 보였고요. 같은 날 주영채는 다른 방식으로 차정원의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디자인 스케치가 적힌 공책을 우연히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주 주의 깊게 훑어보더라고요. 너 이거 직접 그린 거 맞지? 선이 감각 있네. 브랜드 런칭 한번 해볼래? 도발적인 제안이었는데요. 브랜드 런칭이라는 단어는 달콤했지만 그 말을 던지는 주영채의 표정은 달콤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챙기는 눈, 실패하면 남 탓으로 돌릴 준비가 된 눈, 그리고 무엇보다 차정원이 가진 결핍을 정확히 알고 누르려고 드는 눈빛이었거든요. 차정원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떠오른 건 아버지 차기범의 목소리였는데요. 정원아, 사람은 절대 남의 이름으로 살면 안 된다. 억울한 누명으로 끌려가던 날, 차정원이 외쳤던 아빠 그 시간에 저랑 같이 있었어요. 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요. 그 뒤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남의 이름을 빌려 사는 일, 그 유혹이 왜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웠는지 설명이 됐습니다. 주하늘은 그 사이 자신만의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스카이 퀘스천 대표라는 직함에 어울리게 사람들 사이를 가볍게 넘나들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한 번도 감각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주하늘은 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차정원이 주영채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때 이상하게도 그 이름과 눈빛이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찰에 적힌 영어 이름 말고 한국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묻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명함에 적힌 숫자를 저장한 뒤부터는 더 그랬습니다.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도 자신이 먼저 다가가면 누군가의 촘촘한 거짓말을 깨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무렵 진세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차정원에게 관심이 자랐습니다. 건항그룹 후계자라고 해서 늘 냉정하고 계산적일 것 같지만 진세훈에게는 자신만의 상처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생모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감각을 품고 자란 사람에게 세상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로비에서 검은 우산을 든 한혜라를 바라보던 날 진세훈은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혜라의 시선이 이상하리만큼 어떤 한 여자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 여자는 아르바이트 유니폼을 입은 차정원이었거든요. 저 사람 누구지? 관심은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며칠 뒤 백화점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친 순간 그 호기심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차정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동안 문제 상황을 센스 있게 수습하는 걸 보았고요. 허리를 굽혀 사과하고 앞치마 끈을 고쳐매는 작은 동작에서 묘한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공납숙은 딸 주영채에게 시간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요. 진세훈이든 누구든 선택이라는 건 미룰수록 값을 치르게 돼. 네가 주저하면 다른 누가 오고 다른 누가 오면 우리 계획은 틀어지는 거야. 공납숙의 단어는 늘 가격표를 달고 있었고요. 그 가격표는 감정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납숙은 낙숙의 오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건안가 내부의 빈틈을 살폈는데 황 실장과 윤 비서의 동선을 추적하며 누가 어느 날 어느 자리에서 누구와 손을 잡는지 기록했더라고요. 그 리스트 끝에는 늘 한 문장이 붙었습니다. 결국 돈으로 정리된다. 한혜라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는데요. 이번만큼은 감정이 먼저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았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연락처를 가슴속 가장 가까운 주머니에 넣어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름을 불러보더라고요. 정원.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덜컥했는데요. 동시에 두려움이 켰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한혜라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회장 진태석과 세운 권력의 균형, 신우이와의 냉전 속에서 지켜낸 자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혜라는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지고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메시지를 보고 한참 고민했는데요. 정답을 모를 때 사람은 자주 거울을 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차정원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눈썹 모양을 고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혜라라는 사람 왜 나를 부를까? 이력서도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문득 오래전에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그때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약속이 지금 목덜미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날 차정원은 손가락에 남아있던 얇은 반지 자국을 천천히 문지르며 대답을 보냈습니다. 네, 시간 괜찮습니다. 주영채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도발적인 제안 뒤에 정말로 브랜딩 미팅을 잡아버렸습니다. 명분은 깔끔했습니다. 네가 디자인하고 내가 투자하고 수익은 반반. 하지만 그 방정식은 결코 반반이 아니었고요. 초안 계약서에는 디자인 원본 파일 전량 연구 소유 같은 조항이 작게 달려 있었죠. 차정원은 그 문장을 보고 손이 살짝 얼었는데요.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열이 나더라고요. 원본 파일을 주는 대신 내가 얻는 건 뭘까?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 무렵 진세우는 전 약혼녀 안진아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오랜만에 얘기 좀 할 수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는 긴 그림자가 달려 있었더라고요. 안진아는 한때 건안가의 미래로 불렸고 아직도 세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안진아는 조용히 자료 하나를 내밀었는데요. 이 사람 요즘 내 앞에 자주 나타나지? 이름이 주영채라던데. 안진아가 보여준 건 누군가가 정리한 백화점 CCTV 캡처와 호텔 로비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차정원의 뒷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담겨 있었고요. 안진아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 저 사람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진세호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면서 자신의 판단을 점검했는데요. 감정과 이성이 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그 신뢰를 경영 리스크로 보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진세우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늘 늦게 내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의심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만 차정원의 주변을 더 자세히 보게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정반대로 감정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작은 배려를 자주 쌓았더라고요. 아침마다 건항호텔 인근에서 사는 노민구가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내가 데리러 갈게 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목소리에서 묘한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노민구는 겉보기에는 순박했고 정원아, 나는 네가 어디서 일하든 지켜줄 거야 같은 말을 쉽게 했는데요. 그 순박함이 종종 물질 조건 앞에서 돌연 방향을 바꾸는 걸 주하늘은 두어 번 목격했습니다. 주하늘은 그날 저녁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늦게 끝나면 알려줘요. 근처에 있을게요. 그 말은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접근처럼 보였지만 실은 주하늘 본인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3회 예고에서 보셨던 그 장면. 호텔에서 다른 여자에게 따귀를 맞은 차정원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는데요. 뺨이 화끈거리는 동안 생각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지금 나는 주영채야. 차정원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될지 더 깊은 함정이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누군가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누군가의 이름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고요. 차정원은 지금 주영채라는 이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혜라는 진태석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진태석은 늘 그렇듯 여유롭게 대화를 풀어갔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 무슨 일 있어? 한혜라는 잠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거짓말이 빠르게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끝내 삼켰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그래요. 낙숙 쪽에서 투자안을 들이밀었거든요. 진태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요. 옆자리에서 황 실장이 슬쩍 눈치를 더했습니다. 윤 비서는 휴대폰 메모에 무언가를 간단히 적었고요. 그 밤 건안가의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차정원 혹은 주영채. 다음 날 오후 주영채가 잡은 브랜딩 미팅에 차정원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영채와 공납숙의 비서 구실강이 나와 있었는데요. 서류의 냄새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주영채는 혀를 딱 치면서 이 조항은 요즘 기본이야. 디자이너는 창작에 집중하고 운영과 홍보는 우리가 맡는 거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본 파일은요? 제 걸로 남나요? 아니면 회사 걸로 넘어가나요? 주영채의 눈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 나중에 제가 저 자신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 구실강의 시선이 차정원의 손가락으로 내려갔는데요. 손톱이 바짝 깎여 있었고 볼펜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 쉽게 삼키기 어렵겠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공납숙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어땠니, 영채야? 주영채는 단답을 보냈습니다. 쓸만해요. 그런데 자꾸 자기 걸 지키려 해요. 공납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게 있는 사람은 약점도 분명하지. 약점부터 찾아. 한편 한혜라는 차정원과 두 번째로 만나는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원 씨는 당신 이름이 좋아요? 너무 단순해서 이상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에는 한혜라만의 간절함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정원이라는 이름을 누군가가 좋아한다고 자랑하듯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차정원은 잠시 웃었는데요. 이름이요? 어릴 때는 싫었는데요. 요즘은 좋아지더라고요. 돌보면 자라나는 것 같아서요. 그 대답에 한혜라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요. 잘 돌보면 자라지요. 그 말은 차정원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를 향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세훈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우리 백화점 쪽 팝업 준비하는 현장 한번 볼래요? 디자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차정원은 난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잔잔한 설렘이 올라왔습니다. 직업과 사랑이 같은 방향으로 비스듬히 움직일 때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풀리거든요. 차정원은 좋아요. 대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진세호는 문자를 닫았다가 다시 열었고요. 고마워요. 당신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주하늘은 그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심장에 걸렸고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거든요.
주하늘은 그날 밤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는데요.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첫 번째 파열음이 났습니다. 노민구가 큰 기회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고 나타났는데요. 정원아, 너만 동의해주면 우리도 금방 올라갈 수 있어. 사진 몇 장만 찍자. 네가 명품을 들고 있는 사진이야. 협찬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노민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는데요. 네가 뭘 알아? 너도 결국 올라가고 싶잖아. 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내 이름으로 해요. 남의 이름 뒤에 숨는 일은 더는 하지 말자요. 그 순간 노민구는 차정원이 주영채로 사는 날들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고요. 동시에 그것이 자신을 배제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질과 조건에 흔들리는 사람은 사랑의 언어로 협박을 시작하는데요. 노민구도 그랬습니다. 좋아, 그럼 너 혼자 올라가 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 장면은 이후 큰 문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노민구는 박경신과 연결되어 있었고 박경신은 주영채와 위험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박경신은 불안할수록 더 격렬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게. 대신 저 여자만 멀어지게 해. 그 저 여자가 누구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영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 박경신은 몇 장의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호텔 뒤편 출입구를 찍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백화점 직원, 휴게실 앞을 지키라고 시켰습니다. 위협은 대개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다음 주 건항백화점 팝업 현장. 진세호는 차정원이 생각보다 섬세하게 디스플레이를 보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 간격이요. 1cm만 더 좁히면 시선이 정리될 것 같은데요. 1cm? 네, 1cm요. 그렇게 말하고 줄자를 꺼내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세호는 웃음이 났습니다. 정원씨, 우리 회사에 오면 안 돼요? 농담처럼 던졌지만 마음은 반쯤 진담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한혜라가 다가왔습니다. 윤비서가 먼저 다가와 부회장님 오십니다 라고 낮게 귀띔했고요. 한혜라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원씨, 여기서 보니 더 반갑네요. 그 말은 겉으로는 예의였지만 속으로는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놓친 세월 동안 너는 어디까지 자라났니? 그리고 두 번째 파열음. 공납숙이 낸 저녁 식사 초대장이 문제였습니다. 헤라 부회장님, 세훈 부사장, 영채, 그리고 정원 씨도 함께 하시죠? 공납숙은 일부러 그렇게 구성했는데요. 밥상에서 사람의 본심이 가장 빠르게 드러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혜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원을 저 자리에 앉혀도 될까? 하지만 거절하면 더 수상해 보일 게 분명했고요. 차라리 부딪혀서 확인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시간 맞춰서 갈게요. 저녁 자리에서 공납숙은 건배사를 짧게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무엇이 되느냐로 남는다. 그런 말이 있죠. 오늘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배. 공납숙의 말은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경계선 그리기였고요. 누가 누구 편인지, 누구를 밀어줄지 확인하는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하늘은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정원과 세훈이 같은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가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한혜라가 조용히 차정원의 물잔을 채워주며 물었습니다. 정원 씨는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가요? 그 질문에 차정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 것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요. 이름 가려도 작품이 말해주는 사람.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눈가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그 한마디로 그 자리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공납숙은 주영채를 따로 불렀습니다. 너 오늘 그 여자 보니까 어땠어? 똑똑해요. 그리고 고집 있어요. 고집은 돈으로 꺾는 거야.
말이 통하지 않으면 더 큰 거래를 제안해. 못 이길 상대는 아니야. 엄마,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우리 사업이지. 공납숙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한편 한혜라는 식사 자리에서 벗어나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는데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라는 가사를 듣는 순간 한혜라는 신호 대기 중 창문을 내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내가 엄마라고.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정원은 자신을 버렸던 사실부터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혜라는 결국 핸들 위에 이 말을 잠깐 댄 채 마음을 다시 접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 조금은 언제나 길어지는 시간이었고요. 며칠 뒤 예고처럼 일이 흘렀습니다. 혜라는 카페에서 차정원과 다시 만나 연락처를 업데이트했고 대화는 몇 번이나 물가를 맴돌다가 어느 순간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원 씨, 예전에 누군가에게 약속을 받아본 적 있어요? 언젠가 꼭 데리러 오겠다는 그런 약속. 차정원은 순간적으로 숨이 멈췄는데요. 바로 그 말이 오래전 기억을 깨우는 열쇠였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지 않았죠. 한혜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기다리거나 자기가 데리고 나가거나. 전 기다리는 게 익숙했어요. 이제는 데리고 나가는 편을 배워도 좋을 것 같아요. 차정원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카페를 나서서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요. 그 말은 마치 너는 남의 이름이 아니라 너 자신의 이름으로 걸어 나와도 된다라는 의미처럼 들렸고요. 동시에 내가 그 길의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신호처럼도 들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 첫 번째 진짜 위기가 터졌습니다. 박경신이 흘린 사진 몇 장이 익명의 SNS 계정에 올라왔는데요. 건안가 새 여신 정체는? 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차정원이 주영채라는 이름표를 달고 업무를 보는 듯한 사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명찰을 빌려준 하루였지만 사진은 진실보다 이야기거리를 좋아합니다. 주영채는 그 게시물을 보고 즉시 전화기를 붙들었습니다. 지금 내려. 그리고 글쓴이 찾아. 공납수계 쪽에서는 이미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었고요. 황 실장은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백화점 보안팀과 함께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차정원은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는데요. 심장이 먼저 빨라지고 생각이 그 뒤를 겨우 따라왔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주하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지금은 척해도 돼요. 그런데 곧 괜찮아져야 해요. 같이 해결해요. 주하늘은 그날 밤 자신이 가진 작은 네트워크들을 동원해 사진의 첫 발신지를 찾으려 했고요. 예상보다 빨리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익명 계정 박경신 라인에 연결되어 짧은 보고를 받은 순간 주하늘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경신 씨, 제발 뒤를 좀 생각하고 움직여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요.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진세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회사 차원의 명예훼손 대응을 신속하게 결정했고요. 동시에 차정원에게 아주 조용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직접 사실을 말하는 게 좋겠어요. 숨지 말고요. 저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요. 그걸 같이 견디면 돼요.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선택지 제시였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손을 내밀고 누군가는 거짓을 더 공들여 포장하라고 강요한다는 걸요. 자신이 어느 손을 잡아야 하는지 이제 슬슬 알 것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주 작은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건항백화점 팝업 관련 브리핑이었는데요. 원래 일정에는 없던 크유앤드어가 갑자기 추가되었고 그 앞자리에 차정원이 앉아 있었더라고요.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 깔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어제 인터넷상에 올라온 사진은 제가 다른 직원의 명찰을 임시로 착용했던 날의 모습입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었고요. 그 책임은 제게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누군가의 신분을 사칭해서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간담회는 길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말의 길이가 아니라 목소리의 떨림이 어디까지였는지였고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혜라는 혼자 그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정원의 눈빛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 표정을 어쩐지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버리고 온 것만 같았습니다. 한혜라는 드디어 마음 한가운데 접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 서류. 서류를 열어보는 순간 현실은 종이를 넘어들어와 가슴을 눌렀습니다. 수아, 너는 살아남았구나. 한혜라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정원 씨, 내일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직전 세 번째 파열음. 공납숙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헤라 부회장님, 우리 서로 협력하는 사이잖아요. 영채와 세운의 약혼 발표 다음 달로 당기죠. 공납숙은 마치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듯 말했고요. 헤라는 그 말에 쉽게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정원이라는 변수가 너무 커져버렸거든요. 조금 더 보자고 했잖아요. 볼 건 이미 다 봤어요. 헤라님이 망설이면 제가 직접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한혜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대신 정하려 들 때 한혜라는 늘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이면 난 끝까지 막을 거예요. 공납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힘이 예전만큼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차정원의 선택, 한혜라의 고백, 공납숙의 발표, 주하늘의 고백, 그리고 진세훈의 결단. 모두가 서로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주하늘이었습니다. 정원 씨, 저는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어두운 질문까지도 같이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어요. 당신이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서 있어도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부터 듣고 싶어요. 차정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듣고도 같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같이 서보고 서 있지 못하겠으면 같이 앉아볼게요. 그 대답은 약속 같았는데요. 동시에 현실에 발을 붙인 사람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진세호는 다음 타이밍을 골랐는데요. 차정원에게 공식적인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고객 경험 디자인 파트, 프로젝트 계약직. 당신이 원한다면 3개월. 차정원은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요. 그 제안은 구원처럼 보였지만 차정원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 이름으로 들어가고 제 이름으로 나가야 해요. 진세호는 바로 수락했습니다. 당연하죠. 계약서에 차정원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공납숙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헤라가 저 여자를 끌어올리는군. 공납숙은 계산을 빨리 끝냈고요. 다음 수를 던졌습니다. 약혼 발표 카드. 보도자료가 작성되었고 사진 촬영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놀랍게도 한혜라였습니다. 윤비서가 달려와서 속삭였거든요. 부회장님, 낙숙 쪽에서 내일 아침 보도를 낸대요. 한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한혜라는 준비해 두었던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정원 씨, 오늘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차정원과 한혜라 두 사람이 처음 연락처를 교환했던 그 카페. 같은 자리, 같은 시간대, 다른 공기. 한혜라는 아주 조용히 말을 시작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원 씨,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약속이요? 네. 엄마가 꼭 데리러 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차정원은 숨을 쉬는 방법을 잠시 잊었습니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커졌고요.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한혜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이름은 한혜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엄마 한혜라였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인물의 감정은 한 점으로 모였는데요. 바로 이 다음이 이야기의 다음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차정원은 엄마라는 단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고요. 한혜라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선택 사이에서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공납숙은 약혼 발표를 강행할 것이고 주하늘은 진실을 알면서도 사랑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시험대에 올려야 하겠죠. 진세우는 두 여자의 전쟁과 한 여자의 진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